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는 김미자 최근영 부부를 만났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상임 대표로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구티비가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개인 기부는 물론 후원도 많이 줄어드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의 손길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김미자 최근영 부부는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부가 모두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천보라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김미자 최근영 부부가 운영하는 엄진의 포장마차는 강릉의 명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꼬막 무침 비빔밥의 원조를 맛보러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꼬막 비빔밥보다 더 주목받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 김미자 최근영 부부의 선행입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1억 원을 기부하면서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강릉에선 부부로는 최초입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선 장만을 했다가 지금 이제 상가 건물로다 이사를 하면서 필요도 없고 여기 살 집 하나만 있으면 돼서 팔아서 기부를 한 거예요. 이들 부부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는 남모를 사연이 있습니다. 40살에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남편 최 씨. 회사를 나와 건설업체를 차렸지만 얼마 못 가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술 없이는 견딜 수 없이 힘든 나날이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린 3남매를 어머니께 맡기고 전국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미니트럭에서 떡볶이, 어묵 등을 팔았습니다. 2002년 강릉에 정착한 부부는 사채를 빌려 작은 포장마차를 개업했습니다. 술도 끊고 하루 3시간씩 자며 장사에 전념한 지 12년. 부부가 개발한 꼬막 무침 비빔밥이 대박나면서 전국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까지 팝업 매장을 여는 등 꼬막 무침 비빔밥 인기는 뜨거웠습니다. 식당이 자리 잡으면서 부부는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역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기부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손님이나 이웃 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사장님, 사모님을 만나 뵈서 위기를 극복하고 제가 안정된 직장을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어요. 저희도 사장님, 사모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제라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는 김미자 최근영 부부. 이들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작은 손길이라도 나누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 쉽지 않은 요즘. 봉사를 통해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는 부부의 선행이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평화통일연대가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평통연대가 평화담론뿐만 아니라 남북상생과 동북아 평화교육까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회 산하에 상임 공동대표를 세우고 평화담론위원회, 남북상생위원회, 동북아 평화교육원을 설치합니다. 상임대표로 취임한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는 군사 경제적 힘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가르치신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 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평화통일 담론 형성과 남북이 상생하는 공동사업 실천, 동북아 공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평통연대 부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갈등 분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야 통일을 논할 수 있다며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맞아 구티비가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설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세계성지 테마기행 낯선 즐거움 이스라엘 겨울기행이 연휴 전날인 23일까지 매일 오후 2시 20분에 방영됩니다. 겨울 철새가 쉬어가는 늪지대부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해까지 다양한 지형을 가진 이스라엘의 숨겨진 모습을 찾아 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데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김형석 교수가 해법을 제시합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김형석 교수 편은 24일 오전 9시 10분에 방영됩니다.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좌충우돌 신앙 유적 답사기 더 로드는 설 당일인 25일 오후 4시에 1부가, 27일 오후 2시 20분에 2부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개그우먼 조혜련과 가수팀 김현욱 아나운서 등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신앙 선조가 남긴 흔적들을 찾아가며 감동과 웃음을 함께 전합니다. 26일 밤 12시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메시아 연주회가 방영됩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첨예한 호르무즈 해협까지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란 측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란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독자 파병을 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란은 기본적으로 외국군의 중동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외국 군대가 중동에 주둔하는 것은 안정과 평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으로 한-이란 관계를 관리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주의 총기 규제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총기 옹호론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랠프 노던 버지니아주 지사는 작년 5월 발생한 버지니아 비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공격용 소총 소지를 금하는 등의 총기 규제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각종 총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대부분 총이 생명을 구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오렌지색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여기서 추진되는 일들이 중단되지 않으면 다른 주까지 번져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환자 발생 지역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22일 기준 한국과 일본 각 1명, 태국에서 2명, 그리고 미국에서도 추가로 1명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전 세계가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 최대 황금 연휴인 춘제를 맞아 수억 명의 대이동이 시작된 가운데 우한 폐렴 의심 환자 또한 쏟아지고 있어 추가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관광객 수가 15억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UN 세계관광기구는 2019년 전 세계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5,400만 명 증가해 14억 6,10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관광객 수는 2009년 이후 10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UN 세계관광기구는 현재의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도쿄올림픽, 두바이 엑스포 등 대형 국제 행사가 예정된 2020년에는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3에서 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본의 젊은 층에서는 한국산 화장품과 한국풍 패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런 경향에 대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것은 좋아한다는 젊은 층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문화 전문가인 구아하타 유카 씨는 겨울 연가 방송으로 시작된 일본에서의 한류 열풍이 K-팝과 트와이스, 방탄소년단의 영향으로 확산했다며 화장품 등의 소비를 수반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남북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2 하계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 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는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라며 스포츠를 통한 동북아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성장에 그치며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등 민간 경제가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황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여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제2차 석유 파동이 터진 1980년,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2009년 등 세 차례입니다. 서울과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배출가스와 석탄 발전 등이 초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두 도시의 초미세먼지 성분은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유기물질 등으로 비슷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질산암모늄 비율이 컸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겨울철 화석연료 난방의 영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19 응급의료 제공 앱과 사이트,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은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에 보여주고 진료 시간과 진료 과목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국 응급실 523곳은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하며 25일 설 당일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은 총 3,189곳이 있습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설 명절을 맞아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봉사단은 주민들의 집을 직접 돌아다니며 설 선물과 함께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교봉 정성진 공동대표 회장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명절은 가슴 시리고 아픈 절기라며 이곳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깃드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제42회기 대표회장에 평화교회 이명문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오늘날 나라와 교회의 위기는 본질을 놓치고 물질적 양적 팽창에 몰두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데 있다며 교회가 세상 속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취임식을 시작으로 직무 수행에 들어간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부산 16개 구군 기독교 연합회 구성원, 각 교단에 속한 25개 노회 지방회와 함께 부기총 회원제 시행, 기독교 근세역사 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회 고신포럼이 2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왜 고신인가 전환기의 한국교회와 고신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선 분이엘 신학교 최덕성 총장이 고신교회의 계승과 도전을,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한국교회가 고신에 바라는 것을 제목으로 각각 강의합니다. 강의 후엔 고신 측 목회자들이 강의에 대해 논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청춘 페스티벌 갓플렉스가 내달 20일 세문안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갓플렉스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를 품고 하나님을 자랑하자는 뜻으로 취업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이번 축제에선 배우 신현준, 신혜라 집사, 이지선 한동대 교수가 간증을 전합니다.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의 토크 콘서트, 래퍼 BY 공연도 준비됩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